자,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와, 저희도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그거 체크하고 보니까 다들 와,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50조 나올까 이런 얘기하다가 53조가 최고였잖아요. 애널리스트 맞습니다. 분석에서. 네, 맞습니다. 57조에서 전부 깜짝 놀랐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거 근데 한편으로는 마이크론의 이거 발표 이후에 30% 빠졌던 거 떠올리면서 떠올릴 수도 있죠. 예,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뭐 실적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57조 원이라는 금액이 2분기, 3분기에도 이렇게 놀라울 만한 성적을 내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사실 같이 떠오르는 건 맞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ASP가 한 30% 오른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환율 효과도 한 7에서 8%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낸드의 가동률이 올라와서 특히나 가장 아킬레스건 쪽인 파운드리 쪽도 그렇죠. 조금 손실폭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삼성전자 전체적인 어떤 그 골격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 주셨지만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하고 신고가 갔다가 뭐 한 30% 풀어지는 근데 그게 이제 그 코스트적인 측면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면서 과연 이게 더 유지가 될 수 있겠니라는 고민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ROI가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 그래도 지금 캐펙스 때문에 FCF가 적자로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캐펙스를 우리 입장에서는 장기 공급 하이퍼스케일러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익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건 너무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 센터 증설 속도가 변한다면 이라는 거는 고민 안 해보거든요. 근데 변할 수 있는 매크로 상황이 됐어요. 금리가 높아졌죠. 유가 높아졌죠. 전력 가격이 높아졌죠. 사모펀드에서의 펀딩 코스트가 높아졌죠. 실질적으로 메타, 뭐 아마존, 구글 다 FCF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캐펙스를 계속 할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고 더불어서 또 공급의 효율성이 생겼잖아요. 구글의 터보컨트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가 마벨이나 루멘텀에 투자한 이유는 그런 효율성을 그냥 하나의 칩 갖고도 최적의 어떤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거면 우리가 프로젝션을 이렇게 가파르게 봤었던 게 흔들릴 가능성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정말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장중에 상당히 많이 흔들린 이유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근데 그 지금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올 네. 전체 영업이익들을 이렇게 보면 네. 이번에 57조 나와도 보니까 뭐 어떤 증권사는 매 분기마다 한 90조씩 나와야 되는 어떤 전체 올해 한 해 이익률을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되게 전망이 좋은 것 같아요. 뭐 300조 막 얘기를 네. 많이 하더라고요. 300조 넘고 뭐 지금 OP 마진이 아까 133조에 57조니까 한 40% 이상. 원래 삼성전자가 지난 5년 동안 한 OP 마진이 10%대였기 때문에 상당한 마진인데 그게 다 P가 올라갔던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계산은 한번 역으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00조를 찍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300조는 우리가 실적을 내는 것도 있지만 이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요자가 그렇죠. 그만큼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2027년에 지금 현재 서버 관련된 어떤 예산을 534빌리언 그러니까 5,340억 달러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300조가 되려면 5,340조가 아니라 6,900달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1,000억 달러 정도는 더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에 대해서 질러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과연 그게 맞겠냐? 그런 퀘스천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300조?
300조라는 게 참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300조로 가려면 지금 57조인데 60, 70, 80, 150, 200 그래도 260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 80, 90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ASP가 2분기에도 30% 오르고 4분기에도 계속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칩플레이션 때문에 반작용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 구글의 터보 컨트가 왜 나왔냐? 하나 6개 그러니까 6배 효율이라는 거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칩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진 것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칩플레이션 때문에 나온 효율화되는 작업들 거꾸로 칩플레이션 그리고 유가가 금리가 올라오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건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건 약간은 우리가 보통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 형성의 메커니즘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고유가일 때요, 150달러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셰일가스가 개발이 되고 태양광, 풍력 이런 부분들 나오고 수요가 둔화되거나 내지는 전기차라든지 효율성 있는 비이클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유가가 어떻게 됩니까? 하향 조정돼서 조금은 이 페너티,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써도 괜찮은 가격이야 라는 정도까지 내려오잖아요. 칩플레이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전망이 기인한 300조는 약간은 조금 과한 추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근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서버 단에서 뭐 계속해서 이렇게 증설할 수는 없는 거니까 벌써 약간 이렇게 주춤할 때 그때를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데 그때 되면은 뭐 자율주행이 됐든 그 다음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에서 또 새로운 강력한 수요가 나와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사이클로 보면 안 된다 반도체를 맞아요.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게 제반스의 역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그러려면 P하고 Q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Q를 하려면 누군가가 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만 하더라도 이 대출 그로스가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 빅테크 중심으로 투자를 계속 갖고 왔었는데 빅테크 기업들도 작년부터는 대출을 통해서 자기 돈 갖고는 투자 안 되니까 대출을 통해서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대출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돌고 돌고 돌아서 뭘 해줘야 되느냐?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야 돼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만이 대출, 아까 피지컬 AI라든지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AI와 관련된 수요가 생기겠죠. 근데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물가들이 낮아지고 금리까지 낮아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을 때 ROI가 나온다라는 계산이 깔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코스트가 높아져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그 수요를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다. 거기로 가는 방향성은 저도 동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 그 증설들 지금 들어갔잖아요. 이것으로 인한 공급 과잉 이슈 얼마 전에 그 터보 퀀트 이게 나오면서 그냥 쫙 올라왔던 그 공포심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터보 퀀트 때문에 이제 공급 과잉이 생긴다 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터보 퀀트로 인한 수요의 침전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효율성 있는 쪽에 수요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상쇄가 되니까. 다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의 이제 핵심이 왜 그런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너무 메모리가 비싸서 그렇다는 거죠. 너무 메모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서버, 그러니까 GPU나 이런 것들 메모리와 관련된 비용이 60%예요. 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지금 미국이 새로운 캐펙스를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에 메모리 가격과 관련된 게 60%로 비싼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더 하려고 봤더니 기존에 지었던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오펙스 기존에 들어가는 걸 돌리는 비용도 메모리보다는 뭐 다른 이제 전력 가격이라든지 금리가 높아진 부분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약간 스키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터보 컨트로 인한 수요가 부진해지는 거는 그건 아닐 수 있지만 지금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싼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수요 둔화에 대한 고민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놀라운 실적이 나왔고 더 나아가서 더 아주 커다란 그 향후 전망 실적들을 막 쏟아내는데 근데 주가는
뭐 사실 이 실적 발표하고 한 5%까지도 올랐으면은 다시 또 내려왔죠. 네, 내려왔죠. 보합까지. 이게 정점 아니냐 시장이 인정하는 이런 시각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쵸. 그렇다면 굳이 내가 이걸 계속 들고 보유할 네, 이유가 있냐? 맞아요. 팔아야 될 때 아니냐? 20만 원 이상 지금 고점이 22만 원이지 않습니까? 22만 원 이상 뚫으려면 지금보다 더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올해 삼전 익수에 의한 상승은 사실 1분기에 다 보여줬다라고 얘기는 해요. 다시 삼전 익스가 가려면 P 곱하기 Q에서 P가 어느 정도 오히려 계속 유지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내려와도 안정을 보여주는 사이클을 한 번은 보여줘야 돼요. 저희는 항상 시플레이가 P의 어떤 변동성에 의해서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한 스윙을 보였는데 지금 약간 DDR도 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빠지는 게 적정선, 마진을 크게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안정이 되고 이 상태에서 Q가 올라오네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만들어내면 족족 P도 계속 올라가는 사이클은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Q가 올라오는 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의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는 어느 정도 약간은 보였다. 그래서 지금은 22만 원 이상 뚫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쉽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만 놓고 보면 단계적으로 피크아웃 했다라고 얘기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사실 2월 달에 6,300까지 코스피 밀어 올렸던 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렇죠. 힘이었는데 네. 만약에 말씀하신 뭐 6,800까지 가는 장이 나온다 하면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다른 주식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승장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갔을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800을 가는 작업에서는 주인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주도주로서의 역할이 한 5, 6개월은 좀 쉬고, 그리고 다시 치고 갔을 땐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저는 이제 조방원과 2차 전지까지 붙으면서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네. 그 중간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조방원 말씀하시니까 지금 사실 조정을 좀 많이들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간다라는 걸 또 상정하게 된다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모멘텀이 단기에 확 조방원을 들러 올렸지만 또 내일 아침에 8일 아침에 휴전 종전하면은 단기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고유가잖아요. 근데 미국이 고유가인 상황에서는 지금 LNG와 원전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 되는데 원전은 근데 그 SMR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리고 재생에너지는 이제 간헐적인 그 어떤 전력의 수급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LNG 모멘텀이 굉장히 생겼거든요. 근데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미국이 굉장히 싸요. 그래서 미일 정상회담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쪽에 LNG 밸류체인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LNG 캐리어. 그래서 조선이 지금 환율 높은 고환율 수혜주인데다가 후판 가격은 낮고 운임비는 높아져서 이런 LNG 캐리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 조선. 동그랗게 또 조선이 조선을 만드는. 그리고 방산도요. 지금은 변동성이 있지만 우주에 대한 우주 방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아르테미스 2호가 지금 다시 돌아오긴 할 텐데, 그리고 스페이스X가 한 상반기 좀 중후반, 그리고 연말 가면 아르테미스 2호가 달 착륙을 하는 그런 스케줄인데다가 러우 전쟁 이후에 나토의 방위비가 올라간 부분. 네. 그리고 지금 미국도 많이 소진했어요. 지금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랬죠. 그리고 중동의 국가들도 방위비를 증액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러우 전쟁과 중동에서 미군의 어떤 그 방위비 부담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공교롭게도. 왜냐하면 나토의 역할이 그 유럽의 방위비, 중동의 방위비. 그럼 이 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태평양으로 갑니다. 그러면 태평양에는 또 대만, 일본, 한국의 방위비를 올려라라는 게 지금 트럼프의 이슈니까 방산에 대한 이슈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원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가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하반기를 내다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반기에 너무 힘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좀 쉬는 구간이고 조방원 2차 전지가 그 안에서 이 시총을 좀 늘려가면서 시장의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하고 한 4분기나 내년에는 이 기업들이 다 같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폭발력 있는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